안녕하세요. 즐거운시가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170번째 유럽 빙어입니다. 빙어는 지금 세 번째죠. 어, 동태평양 빙어. 물론 제목은 동태평양 빙어가 아니고 유찰란이었나? 그 캘리포니아 근처에 사는 인디언들이 쓰는 원래 말에서 나온 거죠. 어쨌든 동태평양 빙어 지역으로 따지면. 그리고 어, 그 우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뉴펀드랜드 근처에도 나오지만 채플란, 그것도 빙어죠. 바다 빙어. 그리고 오늘 하는 게 유럽 빙어고 내일 할 게 레인보우 빙어인데 그거는 북미 빙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내일까지 해서 네개의 바다 빙어를 합니다. 물론 하천 빙어 축제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. 그것처럼 어, 바다 빙어가 아니고 강빙어도 있는데요. 빙어는 다 소화성이에요. 다시 말하면 연어처럼 알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바다 빙어가 꼭 바다 빙어는 아니고 강에서도 잡히고 강에서만 사는 빙어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유로피안 스멜트를 합니다. 자, 뭐 빙어가 어떻게 생긴지는 아실 거예요. 작고 그리고 투명하게 생긴 게 빙어죠. 빙어회를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를 먹을 수 있나 찾아봤는데 회는 별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. 기생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뭐 바다에서 먹을 게 없다면 먹어야 되겠죠. 아무 조리할 것도 없고 어쨌든 빙어는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뒤에 여기 있는 게 지방 지느러미인데 지방 지느러미는 연어도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소화성인 경우는 강에서 올라올 때 보통 안 먹거든요. 그럴 때 안 먹고도 살 수 있죠. 지방 체내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. 지느러미는 원래 그 뭐죠? 헤엄칠 때 그 방향타, 러더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지방 지느러미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에너지 축적용이죠. 에너지 축적은 주로 소화성은 이렇게 지방 지느러미 하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상어 같은 경우는 간에 많이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. 상어도 금식기가 있는 경우가 있죠. 그런 경우는 간에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하죠. 학명은 오스메러스 유페라너스고 이 속은 다 똑같아요. 내일 할 레인보우 빙어도 오스메러스 속입니다. 9도 이상의 차가운 물의 바닥에 삽니다. 빙어는 말 그대로 어, 빙이 얼음 빙자잖아요. 얼음 고기이기 때문에 얼음 밑에 삽니다. 하지만 산란을 위해서 봄에 얼음이 꺼지면 그때 산란을 하죠. 산란하고 또 생활하는 건 다르니까요. 이게 왜 뭐죠? 빙어라고 그러냐면 얼음 밑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몸에서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갖다가 생성을 한대요. 제가 그거는 이름이 생소해서 별로 이렇게 소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유럽 빙어이기 때문에 동대서양의 유럽 연안에 있습니다. 레인보우 빙어는 반대로 서대서양의 북미 연안에 있고 우리가 최초에 했던 채플린 같은 경우는 이 뉴펀드랜드 중심에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북쪽에 있는 그 지역별로 좀 달라요. 영어로는 유로피안 스멜트고 바다 빙어목의 바다 빙어과 유럽 빙어인데 이 번역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유럽 빙어로 했던 것 같고 레인보우 빙어도 아마 번역이 없었을 겁니다. 우리나라에 없으니까요. 어쨌든 길이는 길지 않아요. 그래도 생각보다 기네요. 그 채플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데 이거는 1피트까지 자란다고 합니다. 물론 평균은 그 반 정도밖에 안 되죠. 지금 칼보다 조금 더 긴, 이건 좀 평균보다 좀 긴 그런 빙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가누고 양쪽이 납작해서
반투명인 게 특징이고요. 아래턱이 위턱보다 조금 더 나와 있고 측선이 뚜렷합니다. 여기 측선이 요렇게 내려가는 게 측선인가 보죠? 이게 뚜렷하니까. 등하고 옆은 회록색에서 분홍색이고 배는 밝은 은색.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는 어두운 테두리가 있대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. 그리고 꼬리 앞에 여기 지방지느러미, 이것도 지방지느러미가 지금은 안 보이네요. 아마 알을 날로 올라갈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. 그리고 특징이 이게 오이 냄새가 난대요.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회로도 먹을 수 있는데 물론 먹어도 돼요. 근데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보통 이게 튀겨서 프라이로 먹는다고 합니다. 어쨌든 조리해서 드신 게 좋고요. 주로 먹는 거는 플랑크톤 개인데 닥친 대로 먹어요. 자기 새끼도 먹고 뭐 그런 특징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게 프라이드 유럽 빙어, 유로피안 스멜트입니다. 주로 바다에 살고 바다에 먹을 게 많겠죠. 그리고 물론 먹히는 경우도 많을 거고. 그래서 어릴 때는 개울에 살다가 바다에 가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성장을 하고 다시 3월 초에 3월 초면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할 때죠. 야간에 강한 흐름이 있는 개울물에 의해서 때로 산란합니다. 내일 날 레인보우 빙어 같은 경우는 흐름이 유럽 빙어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는 곳에 산란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거는 모래 위보다는 자갈 위에 산란하는 경우가 많고요. 조금 다릅니다. 지역별로. 대충 4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물론 큰 빙어가 이렇게 낳는 거고 작은 빙어는 이거보다 많이 훨씬 더 적겠죠. 그리고 알을 낳은 다음에 대부분 죽습니다. 그 채플린도 해안으로 넘어가지고 어, 튀어가지고 해안의 모래 위에다가 낳고 대부분 죽죠. 특징은 이 유럽 빙어는 암수 갈 것 없이 대부분 죽는데 이 레인보우 빙어 같은 경우 수컷이 주로 죽고요. 암컷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. 어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. 알 낳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. 어, 미끼나 그물, 빨래 바구니에 그냥 넣어서 담는데요. 그러니까 물반, 빙어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. 어쨌든 일반적인 조리로 식용한다는 건 아까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.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그 민물 고기들이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바닷고기보다. 자,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712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추워졌습니다. 추워져서 계속 그 긴 바지를 입고 자고 있고 어제부터 드디어 어제가 아니죠. 그저께죠. 토요일 날 자전거를 고쳐가지고 드디어 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에요. 마치 어두웠던 세계가 안경을 끼면은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. 밝아지는 것처럼 학교 가는데 왕복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걸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니까 그 반으로 줄었죠. 당연히.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. 그래서 바퀴가 상당히 문명의 이기라는 거를 지금 체감하고 있고 그 문명의 이기는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도로가 없었을 때는 바퀴가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됐었을 거예요. 물론 도움은 됐겠죠. 하지만 도로가 있다는 것, 인프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고 또 지금 추워지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긴 팔을 입었거든요. 손이 타가지고. 자,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닥터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